안녕하세요. 저는 바램 경영전략 감성소통연구소 대표로 있습니다. 지금 소통이 많이 키워드로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들 감성소통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이들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 감성소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씨앗을 심으러 왔습니다. 바로 감성소통이라는 씨앗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심어드릴 거예요. 소통, 여러분 소통이 뭡니까? 여러분들 아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소통이 뭐죠? 서로 통하는 것도. 그럼 소통을 잘하려면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이 얘기가 이제 나와야지 제가 이 얘기가 들어갈 수 있어.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소통이라는 것을 딱 사전을 열면 소통 뭐라고 나오냐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나와요. 즉 뭡니까? 대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소통을 대화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통 강의를 듣든지 소통 책을 보면 거의 결론은 뭐냐면 말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강연이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 잘하도록 가르쳐줄 수도 없어요. 저는 강연을 하다가 말 잘하는 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제가 스피치 학원으로 보내요. 거기 가라 이거지. 이 소통에 가짜와 진짜가 있을까요, 여러분? 있어요? 뭔지 아세요, 혹시? 뭔지는 모르죠? 그래서 가짜로 빠지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니까 여기서 들으면 진짜 같거든. 막 좋은 얘기 해주면 진짜 같거든요. 마음 위로받으면 진짜 같거든요. 이야기 듣다가 눈물 좀 흘리면 감동받았어. 나 진짜 이런 거 같거든요. 그리고 집에 가면 남편한테, 아이한테, 아내한테 이야기해. 나 오늘 감동받았는데 당신도 앉아봐 좀 들어봐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귀찮아 죽겠어 듣는 사람은. 여러분들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가짜와 진짜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일 위에 있는 거는 돼지고기에다가 색깔을 입혀서 소고기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은 칵테일 새우. 그 새우에다가 이렇게 주사를 넣어가지고 불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은 가짜 쌀.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종이를 말아서 만들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건 시멘트가 들어가 있는 호도. 이게 가운데 있는 게 아주 압권이에요. 저게 뭐 같습니까? 미역이에요. 미역인데 그 검정 비닐봉지로 만든 미역이에요. 저게 이제 중국에서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아는 거죠. 가짜 계란. 여러분들 가짜 음식을 자꾸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탈나요. 탈이 났는데도 계속 먹으면 병 걸려. 그랬는데도 계속 먹으면 죽어요. 가짜를 계속 먹으면 죽잖아요. 좋은 거를 자꾸 먹으면 살아요. 여러분들 가짜 소통과 진짜 소통의 차이는 죽느냐 사느냐예요. 그래서 소통, 가짜 소통과 진짜 소통이 있다 없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후로는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최소한 이것만큼은. 일반 소통은 사람을 죽입니다. 저는 일반 소통을 가짜 소통이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이것이 전부가 가짜 소통이 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이렇더라. 그럼 일반 소통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화,
말 잘하는 거. 자, 말로 상처 받아본 적이 있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여러분들에게 대답해 보십시오 안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손 들어 보십시오 그랬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소통이 안 돼.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말 잘 듣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너 왜 내 말 안 들어? 난 말 잘 듣고 있어. 이럴 때가 있죠. 근데 나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손 들어보라 했는데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해. 손 드는 분들도 있고 자기가 생각나는 거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근데 앞에 있는 저는 뭘 시켰어요? 손 들라고 시켰잖아. 자, 말로 상처 받아본 적 있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말로 상처 받아본 적 있는 분. 말로 상처받은 사람이 있는 적은 말로 상처를 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모두 말로 상처를 받고 말로 상처를 줘요. 일반 소통, 즉 말 잘하는 사람은 상처 줄 확률이 더 높아져. 그래서 딱 자식을 앉혀놓고 아이를 앉혀놓고 엄마가 공부를 잘해야 되는 이유를 기승전결로 딱 이야기하지. 논리정연하게 네가 왜 공부를 잘해야 되고 네가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네가 공부를 해야 되고 결론은 공부 잘해라. 아이는 나는 지금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막 상처를 받았는데 엄마는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 그게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엄마가 하는 말 다 맞는 말이지. 근데 맞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이미 상처를 받았어요. 일반 소통이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제대로 했는데 받는 사람은 이미 상처를 받고 그게 계속 썩어지고 그 자리에다가 또 때리잖아. 죽어가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나라에서. 그러면 감성소통, 저는 이 감성소통을 진짜 소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사람을 살립니다. 감성소통은 사람을 살려. 오늘 여러분들 이 감성소통 하나만 가져가셔도 이제 사람을 살려. 그래서 다행이다. 이제 내가 사람 살릴 수 있구나. 감성소통은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한번 읽어주실래요? 무슨 마음이다? 여러분들 소통 잘하고 싶죠? 소중하니까 통하는 거야. 그래서 소통이에요. 소통은 소중히 여기면 통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소통 잘하고 싶죠? 감성 소통 잘하고 싶죠? 그러면 대상자를 놓고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통이 안 되는 거를 뭐라고 합니까? 불통이라고 하죠. 불통이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가슴을 치면서 뭐라 해? 우라통 터져. 우라통 터져. 화병 걸리잖아요. 그래서 역사서에 고수해 보면 사도세자가 화병 걸렸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누구랑 소통이 안 돼서? 아버지 영조와 소통이 안 돼서 화병이 걸렸어요. 여러분들 그 화병, 의학적인 그 단어가 지금 우리 소통이 안 돼서 불통이 지속이 되면 다 걸리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화를 가지고 있어. 교회를 다니면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풀리지 않는 응어리가 있어요. 그게 화라는 것이죠. 그게 화병이에요. 언젠가 훅 터질지 몰라. 오늘 내가 기도하고 나와서 되게 평안했는데 집에 가다가 또 싸워. 그게 바로 화병이에요. 화통 터져. 불통이 지속이 되면 화통이 터져요. 문제는 이 화병이 이제 지속이 돼. 화통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방송으로 적합한 용어인지 모르겠으나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꼴통 돼요. 꼴통.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길 가다가 나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나를 때리네? 내가 저기 어린아이들 길에서 담배 피길래 담배 피지 말라고 그랬더니 애들이 나를 막 덤비네?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탁 껴들어서 클락션 한번 눌렀더니 차에서 내려서 트렁크 열고 막. 왜 그럴까요, 여러분? 결국 그들의 근원은 소통이 안 돼서 불통이 지속되다 보니까 그들이 화병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무언가 마찰이 일어나니까 꼴통짓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립니다. 공식 질문. 지금 여러분들 소통 안 되는 사람 있죠? 불통인 사람 있죠? 그것을 넘어서 꼴통인 사람 있죠? 한 사람만 생각하세요. 지금 딱 한 사람, 눈에 딱 머리에 딱 떠오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예. 그 사람 한 사람 다 떠올려야 돼요. 왜냐하면 강의가 끝나면 그 사람과 소통되는 방법이 마술처럼 열릴 거거든. 생각 안 한 사람은 손해요. 생각하십시오. 다 생각하셨죠?
소통의 단계 이미 다 생각한 거예요. 제일 처음에 뭐냐면 신체 지수에 의한 소통입니다. 가장 간단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스킨십이 많으면 소통이 되는 겁니다. 애완견 키우시는 분이 있죠. 집에서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 여러분들 그분들은 강아지를 좋다고 막 만지죠. 개가 꼬리치고 오면 주인들은 좋다고 막 하죠. 그리고 개가 아프면 또 막 울면서 뭐 SNS 보면은 뭐 사랑이가 아파요 막 그러는데 알고 보면 강아지야. 네. 그리고 막 개하고 막 대화를 해. 여러분들 개하고 대화하는 분 계세요 혹시 여기서? 어유 많으시네. 개하고 대화하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입니까? 여러분들 그분들이 왜 개하고 어떻게 개하고 소통할 수 있을까요? 소중하니까. 그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강아지를 소중히 여기니까 강아지하고 대화가 돼.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한 것 같은데 대화가 되더라니까. 여러분들 나무 집에 화분 키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화분에 물 줄 때 대화하더라고. 보니까 물 먹고 잘 커? 다 대화하죠? 다 비정상이요 그러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생명 있는 것들과는 대화가 되게 돼 있습니다. 왜? 소중히 여기면. 그러니까 소중히 여러분들이 이미 다 해보신 거예요. 집에서 나무를 소중히 여기면 나무하고 대화가 돼. 강아지를 소중히 여기면 강아지하고 대화가 돼. 어린아이들은 뭐 파충류 키우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파충류하고도 대화가 돼. 놀라운 능력이죠. 우리 엄마들의 또 너무 놀라운 능력이 또 있어.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갓난 애기들하고 대화가 돼. 아우 막. 아빠들은 대화가 돼 안 돼? 안 돼요. 아빠들은 저녁에 집에 와서 이쁘다고 막 부딪거든. 그런데 아빠들이 막 문대는 거 애기들이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요. 담배 냄새 묻었지 뭐 바깥 냄새 묻었지 먼지 있지 수염 까칠하지. 근데 아빠들은 몰라. 근데 엄마들은 희한하게도 아기들이 울면 배가 고파서 운지 이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지 다쳤는지 엄마들은 아시더라고. 놀라운 능력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엄마들은 아기들하고 스킨십하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들하고 소통이 되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에 IQ, 지능지수에 의한 소통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소통을 잘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감성소통이 EQ예요. 그래서 이제는 책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는 사람이 소통을 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성소통의 기본 7원칙이 있어요. 누가 해야 될까요? 내가. 좋습니다. 언제? 지금. 어디서? 여기서. 무엇을? 이제는 소통이라고만 하면 안 돼. 왜? 일반 소통과 감성소통을 구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무엇을? 감성소통을 어떻게?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누구와? 아까 여러분들이 누구와? 떠올린 그 꼴통과 하면 안 돼요. 왜? 그 꼴통이 여기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누구와? 나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감성소통 오늘 처음 들었잖아요. 나와 소통하는 방법을 몰라서 우리가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와 해? 그럼 누구와? 옆에 사람과? 하면 안 돼요. 그럼 그게 시끄러워져. 이제 떠들기 시작하는 거야. 소통하려고 하면. 누구와? 이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누구와? 그렇죠. 저와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있는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지. 지금 내 머릿속에는 집에 있는 누구와 개똥이와 홍길동과 소통을 하고 싶지만 여기 없잖아.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과 소통을 하려고 최선을 다해야지. 자꾸 둘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집에 있는 사람 생각하면 내가 이 사람의 대화를 할 수 있어 없어요? 아까 마음을 읽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지금 여기서 감성소통을 소중한 마음으로 하려면 이 사람하고 내 앞에 있는 사람하고. 그래서 대상을 잘 선택해야 돼. 지금까지 우리가 감성소통을 못하고 일반 소통조차도 안 됐던 이유는 자꾸 딴 생각하니까 그래.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에요. 왜 해야 될까요? 감성소통을 왜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치유하기 위해서 비슷하지만 틀려. 왜 해야 될까요? 딩동댕. 행복하려고. 누가? 내가. 여러분들 제가
감성 소통을 전하고 또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사람 행복하라고 여러분들 붙잡고 감성 소통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행복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점이 우선, 그리고 그 다음이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안 되고 어떻게 다른 사람 하나님하고 소통시키려고 내가 노력을 할 수 없잖아요. 나와 저분과의 관계, 소통이 먼저 1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당사자들이, 본인들이. 그리고 감성 소통의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 쌍방향이다 이거예요. 감성 소통은 쌍방향입니다. 주고 받는 거예요. 그런데 뭐부터 해야 될까요? 받는 것부터 해야 돼요? 주는 것부터 해야 돼요? 주는 것부터 해야 돼. 그런데 문제가 있네. 나는 계속 주는데 저 사람이 소통 안 하려고 담을 쌓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해줘야 돼. 그때는 일방소통이야. 왜냐하면 저 사람이 줄 마음이 없으니까 계속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다 지쳐서 뒤돌아섰어. 이제 포기할래. 그런데 이 사람은 저 사람의 수고가 있으니까 오늘은 내가 이제 마음을 열어야 되겠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안 가.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감성소통에 대해서 먼저 안 사람들은 끊임없이 일방소통을 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다가가야 돼.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해라. 감성소통을 하려면 자연의 법칙에 따라라.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 물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위에서 아래로. 낙엽도 위에서 아래로. 자연의 법칙은 위에서 아래로. 그럼 감성소통을 부모와 자녀가 하고 싶다. 그럼 누구부터 해야 돼요? 부모님부터 하셔야 돼. 아이한테 다가가서 아이의 눈높이로 가서 먼저 사과하시고, 그러면 직장에서 사장님하고 부하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누가부터 해야 돼요? 사장님부터 마음을 여셔야 돼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에서 누구부터 해야 돼요? 집에서 누구부터 해야 돼요? 어떤 집은 아빠가 가장이니까 아빠가 해야 되고, 어떤 집은 여성분이 가장인 분이 계셔 싸움 잘해가지고 그분이 먼저 하셔야 돼. 무조건 위에 계신 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싸우잖아요. 부부싸움 하잖아요. 아이들 야단치잖아요. 아이들 야단친 다음에 그 다음날 식탁 딱 차려놓고, 야, 엄마가 너 야단치려고 그런 거 아닌 거 알지? 너 사랑해서 그런 거 알지? 이 순서가 잘못된 거야. 아이들의 마음이 풀리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는. 그 순서는 뭐예요? 그 아이의 마음을 먼저 알아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사과하는데도 순서가 있고, 싸우는데도 순서가 있고, 사랑을 하는데도 순서가 있고, 헤어지는데도 순서가 있다. 모든 것은 순서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온도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따뜻한 말의 온도 유지. 집에 갔는데 오늘은 엄마가 기분 좋은 것 같고, 내일은 갔더니 또 이런 것 같고, 오늘 엄마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오늘 내일도 우리 엄마 눈치 보느라 가만히 있는데 우리 엄마 오늘은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너 오늘 왜 이 자식아 인상 그렇게 쓰고 있어? 애가 어디다 분위기를 맞춰야 돼? 온도 유지를 잘 해주셔야 돼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익혀야 되는, 왜 익혀야 될까요? 이 방법들을. 왜? 그렇죠. 행복하려고. 누가? 내가. 그 행복해지는 감성소통, 여러분들이 아까 처음에 생각하셨던 나와 소통이 안 되는 그 불통자들 한 사람씩 생각하신 그분들 있죠. 그분들과 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소중히 여기면 돼요. 그런데 저 이미 소중히 여기고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해요. 더 소중히 여기는. 내가 오늘 가서 더 소중히 여겼는데 그래도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언젠가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제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잘 이해하셨죠? 오늘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차가운 사람으로 오해를 받는데요. 저같이 말주변이 없는 사람도 소통을 잘할 수 있을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과 강의를 했을 때 일반 소통과 감성 소통을 구분을 했죠.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말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항상 이렇게 이해해요. 저 말 못해요. 저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대신 저는 잘 말하는 사람입니다. 말 잘하는 것과 잘 말하는 것과의 무슨 차이가 있을까?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일반 소통, 즉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일반 소통에 능해요. 그래서 기승전결에 의해서 말을 잘하죠. 논리정연하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 잘해. 잘 말하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내 입에서 나오는 단어를 쓰지 않고도 이 사람과 대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때로는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잘 말하는 사람. 오늘 이 질문을 주셨던 분 말을 잘 못하는 편입니다. 저도 말을 잘 못해요. 이제 그분도 감성 소통을 익히시면 잘 말하는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잘 말하는 사람은 저는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 그 지혜는 누가 줍니까? 책을 읽어서 나오는 게 아니야. 공부를 많이 했다고 지혜가 오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오는 거죠. 지혜는 주셔야 돼요. 저분이 주셔야지만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입니다. 마치 구원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또 청취하시는 분들 말 잘 못하시는 분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감성 소통 익히시면 잘 말할 수 있어요. 지혜를 통해서. 그 지혜는 때로는 말이 없게도 할 것이고, 때로는 말을 하게 할 것이고, 때로는 안아주게 할 것이고, 때로는 두들겨주게 할 것이고, 때로는 울게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감성 소통이다. 말 못하시는 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잘 말하는 것만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왜 오셨을까요?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그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낮은 자를 만나러 다니신 거예요. 왜? 그들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우리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감성소통으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해지는 일들, 여러분들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퍼뜨리셔서 교회로, 직장으로 우리나라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기대, 희망 우리 함께 가지고 가십시다. 저는 꿈쟁이에요. 이상을 꿈꾸는 사람이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꿈쟁이가 된 겁니다. 이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에 가짜와 진짜가 있습니다. 그러면 리더는 가짜 리더와 진짜 리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가짜 리더가 있고 진짜 리더가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소통이 잘못되면 내가 죽는 거죠. 내가 죽는 거로 끝납니다. 그런데 진짜 리더와 가짜 리더의 차이는 죽이느냐 살리느냐예요. 훨씬 중요합니다. 가짜 리더가 세워지면 다 죽어요. 잘못된 소통을 받아들이면 나만 죽으면 돼요. 그런데 잘못된 리더가 세워지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중요한 것이에요.